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재회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 이별을 겪고 재회를 희망하시는 그런 입장이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별 이후에 아직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게 아닌 애매한 관계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재회를 원한다 할지라도 재회 및 연애 전문가로서 이런 경우엔 마음이 아파도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재회를 포기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재회인가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재회 이후에 다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지, 힘들었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다시금 느끼다가 다시금 헤어지는,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별을 미루어 두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재회를 원할지라도 이겨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 오늘은 그 세 가지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별 이후에 연락이 유지되고 만남이 유지되고 그리고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 하지만 이 재회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애매한 스탠스나 서로가 불행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죠.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다 보니 상대가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이 관계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남자 심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결국 이 남자가 여러분과 떨어졌을 때 그리움이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의 주체가 무엇이냐? 여러분과의 시간, 감정,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스킨십이 그 그리움의 주체인 상황이란 말이죠. 자, 보편적으로 남자가 애정이 잔여해 있는 입장에서 이별이 도래했다면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여자한테 성욕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관계에 대한 아쉬움, 지난 시간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이 성적 욕구라는 것은 당연히 후순위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구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원하는 제 1순위는 자신의 이 성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란 말이에요. 즉, 이 남자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이 그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만큼 감정이 잔여해 있지 않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그럼 재회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재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회를 한 커플들의 결말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어느 커플들이나 결혼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별을 다시 하게끔 되는 것이겠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짧고 빠른 기간 내에 다시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경우의 재회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이 관계가 정신적으로도 이 자존감에 있어서도 상당한 데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선 내가 이 사람한테 헤어지고 이런 취급밖에 못 받을 정도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헤어지고 이렇게 행동할 만큼 이 사람한테는 지난 시간에 대한 의미가 가벼운 것인가? 이런 혼란을 겪다 보면 이 다음 연애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하루빨리 이런 관계에서는 벗어나시는 것이 적합하시다는 거. 두 번째, 개선할 수 없는 트러블이 이미 생긴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엔 저 관계를 대체 왜 유지하려고 애써 부단히 노력해서 이 관계를 붙잡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 중 상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상대가 바람을 폈다던가 폭언을 했다던가,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내 감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 관계를 놓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 이별과 재회가 빈번히 반복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의 트러블로 인해서 이별했다면 그 트러블에 대한 개선을 하면서 동시에 재회를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추후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감정에 의해서만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본 상태에서 그걸 개선을 한다? 개선을 할 수 있는 트러블이라는 것은 서로의 대화 방식에 대한 차이나 생각, 가치관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의 여지가 있을 때 개선이 가능한 것이지, 이미 이 사람이 저지른 과오가 이 과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선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만나서 좋은 결론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경우라면 제외 굳이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상대방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 자, 이별 사유가 누가 봐도 이 자명하게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서 관계를 못 이어나가겠어, 서로에게 상처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죠. 아니, 감정 때문도 아니고 이 환경 때문이라니.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환경의 문제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감정의 개입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이 소실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 보통 이 장애물을 근거로 해서 이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의 결론을 내리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오히려 상대 쪽에서 남은 자녀 감정으로 인해서 재해를 먼저 제시해오는 경우도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헤어지기 싫었는데 상대가 이런 제시를 해오니 덥석 물죠. 여러분, 근데 이게 상대의 굉장한 이기적인 선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상 헤어지자고 말은 했는데 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회를 일단은 하고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버는 겁니다. 이거 정말 나쁜 행동인데,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러분 제외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세 가지 제외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긴 하지만요,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재회를 하셔도 행복한 연애가 전제가 되었을 때 재회를 해야 그 재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회를 하면서 내가 더 괴롭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건 재회가 아닌 내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될 겁니다. 재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